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비례대표 전라남 도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송현입니다. 오늘 토론은 전라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두 정당의 토론자를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먼저 기호 5번 진보당 신현순 토론자입니다. 다음은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용혜인 토론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제한됩니다. 토론자의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측정되며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현순 토론자부터 1분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저는 진보당 기호 5번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땀이 빛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당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도민 여러분, 국정에서는 무능하고 지역에서는 오만한 민주당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제대로 맞설 진짜 야당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일색의 전남도의회에 노동자, 농민, 서민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진짜 진보정당이 필요합니다. 진보당이 커져야 서민 복지가 확대되고 서민 생존권이 지켜집니다. 기호 5번 진보당을 전남도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언제나 든든한 노동자, 농민 편 기호 5번 진보당의 많은 지지와 응원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용혜인 토론자 1분 동안 모두 발언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전남,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여성들이 채용과 임금 그리고 승진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전남,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없어서 노동과 교육, 여가 등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전남. 이제 전남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매번 똑같은 정당,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똑같은 말만 합니다. 전남 도민들의 삶은 그런데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남에서도 고인물을 흘려보내고 이제 새로운 맑은 물이 흘러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전남 도의회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갈 소신 있는 대한야당, 똑부러지는 젊은 의원을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이 전남형 기본소득으로 전남 도민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각 정당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하시고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토론은 공통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습니다.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전남 광산군이 광주로 편입 후 광산구가 되면서 주민들이 늘어난 선례를 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간 행정구역 개편 시도에 따른 각 정당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소득당의 입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도시화와 산업화만 강조되었던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과 농민들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농업 예산은 각종 공모사업과 개발 사업들에 흘러 들어갔는데 농민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서 도시 대비 농가 소득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농촌에서 미래를 그릴 수 없어서 농촌을 떠나고 그렇게 우리 농촌은 지역 소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농민들의 삶부터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농촌이 행복해지려면 농민과 농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든든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이 좋아서 청년들이 농촌에 살면서 원하면 가정도 꾸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농어촌 공동체가 살아나고 농어민도 웃을 수 있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은 국회에서 농민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각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을 통해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농민 기본소득 매월 10만 원씩을 모든 농민들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이곳 전남에서도 여성 농민, 남성 농민 모두에게 매월 10만 원의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곳 전남에서도 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 소멸 막아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보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네, 전남은 이중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전남에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양극화입니다. 지금의 지방 소멸 위기엔 민주당 독점 도정의 책임이 큽니다. 독점 도정 31년 동안 250만 인구가 180만으로 70만이 줄었습니다. 지방 소멸을 앞두고도 언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온 결과입니다. 고민해볼 지점은 과연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이제는 무한 경쟁과 개발 성장의 모델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연대와 협력의 가치, 소중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편의적인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농촌이 무너지면 전남이 무너집니다. 진보당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농도 전남의 특성을 살려 농업과 농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10만 청년 농민 육성과 농어민 공익수당 월 50만 원으로 사라져가는 지역 마을에 다시 생기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 진보당의 약속입니다. 네, 공통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남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논란은 끊임없이 불거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전남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각 정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진보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전남을 살리는 길은 무엇보다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농촌이 무너지면 전남이 무너집니다. 이제 무분별한 난개발과 성장 담론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4년간 전남 곳곳에 태양광, 풍력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전남에서 2천만 평, 여의도의 25배에 해당되는 면적의 농지가 태양광 사업에 들어갑니다. 풍력 개발로 산림 곳곳이 훼손되고 서남해안 개펄과 어장, 농토가 파괴되고 전남 곳곳이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집권 도정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무엇을 위한 개발입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개발은 대기업 재벌만 배불리고 지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농어촌 파괴형입니다.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도시부터 공장부터 자립화와 공영화로 하면 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진보당은 농도인 전남에서부터 농업 대혁명을 제시합니다. 10만 청년 농민 육성에서 농촌의 청년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진보당이 만든 농민수당 차별 없이 월 5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민수당이 완성되는 농민기본법 제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진보당이 농도 전남을 농업 대혁명으로 불러일으켜 무너져가는 농업, 농촌, 농민을 살맛나는 전남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입장에 대해서 1분 30초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본소득당은 우선순위를 나누는 것보다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남의 발전,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발전입니까? 산단을 유치하고 철도를 놓는다고 해도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그리고 전남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디에 무엇을 유치할 건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과 그 사업의 구조입니다. 혁신산업과 고부가 가치 산업을 전남에 유치하되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전남 도민의 모두의 삶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예가 이미 전남에 있습니다. 신안 지역의 태양광 배당 사업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배당했습니다. 지자체가 나눠서 전남 주식회사, 전남 펀드 같은 대규모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남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혁신 산업을 전남에 유치하고 주민들에게는 소득이 생기고 소비와 교육, 투자도 촉진됩니다. 인구 유입도 늘어나고 소비 및 교육 인프라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산업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별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정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보당 신현순 토론자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최우선 목표는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력을 통해 건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편가르기로 인한 갈등으로 지역 현안 해결이 어려워지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당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우선 여러 지역 현안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 지금 7대 도의회에서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풍력 태양광 난개발로 인해 도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도민들께서 민주당이 아닌 소수 정당인 진보당을 찾아와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인력 충원 문제를 제기하고 3년간의 교섭을 통해 어렵게 전남교육청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1세계 도의회는 노사 간의 합의 사항을 바로 삭감해 버렸습니다. 농민수당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초자치단체가 결정한 농민수당 10만 원을 전남도가 나서서 오히려 삭감하고 담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렇듯 민주당 일생의 도의회와 전남도는 오히려 갈등을 방관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수기하고 공감을 만드는 데 인색합니다. 지역에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다 보니 자만하고 오만합니다. 민주당 1세계 도의회로는 어렵습니다. 도의회에 노동자, 서민, 농민과 함께 해온 진보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어서 기본소득당 용해인 토론자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원의 단체 등 임원 겸직이 제한되고 겸직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직계 공개도 의무화됐습니다. 사실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는 지방의회 불신임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례로 일부 기초의원들이 본인 소유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겸직 문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정책적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 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인 지방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고 보통 이런 경우 지방 의원으로서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지방의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들은 사전에 제거되고 사후에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사적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의원 표결에서 배제하는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서도 이에 준하는 이해충돌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고위공직자들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 방식을 단체장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식 지침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명시된 개별 규정들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지방의원들에 대한 그리고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토론자에게 먼저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진보당에서는 노동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 강화, 공공부문 민간위탁 폐지 등은 저희 기본소득당에서도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려면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취업이나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조건 없이 보장되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고용주에 대해서 보다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작업장 안전 강화나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진보당이 주장해온 이런 노동기본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우리 사회 불평등의 문제는 이미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의 더욱 큰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산의 격차가 세대의 대물림이 되어 내려오다 보니 기회의 공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청년이 묻고 있는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이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제는 이미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좋은 취지에서도 현실 가능성, 재원 마련의 문제라 또는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중복 문제 등 현재의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하는 전남도민 성인 150만 명에게 월 65만 원을 지급하면 연 12조 원으로 전남도의 예산인 연 10조 원을 예산을 넘게 되어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 불평등 해소에 해답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산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 불평등입니다. 이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의 보유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이 토지의 보유세를 매기는 등의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강력한 재분배의 효과를 가지고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기본소득과 관련 논의에서도 많은 부분 진행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목표는 노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기존의 통념, 고용되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부와 기술 수준이 그럴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 대한민국 그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이 기반 위에 더 적게 일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그런 대안이고 기존의 어떤 상식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상을 현실로 불러오는 정치가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진보정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한정당 기본소득당을 지지해 발언 주십시오. 시간 끝났습니다. 이어서 진보당 신현순 토론자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3분입니다. 네, 전남은 농도로서 오랜 전통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은 국가의 근본 산업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의 농업, 농촌을 무시하고 홀대 정책으로 인해 농업, 농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마을 소멸 등 수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진보당은 제 시민단체와 함께 무너져가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 농촌, 농민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농민수당 정책을 전남 도의회 주민 조례 발의로 제출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농업, 농촌, 농민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지방선거에 농업 대혁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농민 수당을 제외하고는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다른 정책이 보이지 않는데요. 무너져가는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농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부는 농민을 그리고 농촌을 홀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안에서도 농촌 예산, 농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이 국회에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에 대한 홀대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소득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소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농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촌의 사회 서비스 강화와 농민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 보장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진보당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소득당은 진보당에서 주장하는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이 이름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본소득 진영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농민수당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농민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마무리하셔도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다고 하셔서요. 이번에는 각 정당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진보당의 공약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의 땀이 빛나도록 생태, 평등, 전남을 위한 진보당 전남도당의 5대 정책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농촌이 살아야 전남이 삽니다. 농업 대혁명으로 무너져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겠습니다. 10년간 10만 청년 농민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 차별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농민수당 완성시키는 농민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재 없는 전남, 노동중심 전남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일터에 출근하는 노동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퇴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동국을 신설해서 전남 동부청사에 배치하고 노동조합 지원, 비정규직 지원, 노동안전 건강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즉시 직접 고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업부조와 고용보험 등을 확대한 전남형 노동복지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이 머물러야 내일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공주택에 대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월세금 지출이 1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청년에게 재정 투입을 직접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늘려 1년간 100만 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대개혁을 네, 추진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났고요. 미처 말씀하지 못한 것은 다음 순서를 통해서 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본소득당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남형 기본소득으로 전남 도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전남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경기도 다음으로 기본소득 실현이 가까이 와 있는 지역입니다. 신안에서는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든 주민들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도 했고요. 강진에서는 주민들의 직접 발의로 기본소득 관련 조례 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전남의 기본소득을 전남 도민들의 오늘로 가져오겠습니다. 모든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문화예술인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전남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지역의 공공자산을 발굴하고 신안 태양광 사업처럼 공유지분형 사업을 육성해서 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본소득으로 활기찬 전남, 그리고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전남을 일 잘하고 소신 있는 대한야당, 기본소득당이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전남을 위해서 든든한 보편 복지 체계를 세우겠습니다. 전남도민 모두가 어디에 살던 20분 이내에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해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도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선택,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에 투자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다시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앞선 방식과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토론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전남에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기후위기 극복이 지금 전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주요 계획이 탄소세 도입입니다. 탄소세를 부과해서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는 산업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들의 경쟁력을 낮춰야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두어진 탄소세 세수는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서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중앙정부의 탄소세 도입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관한 진보당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 관련 진보당의 정책은 기후에너지 부지사를 청년으로 임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민에게 생활에너지 긴급 지원 등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용화, 자립화, 생태 친화적인 전남형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또한 원전 백지화, 그리고 탈탄소 공공교통 전환, 또 폐기물 감축 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탄소세가 아닌 조세개혁과 공공성 강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 검증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도 전 세계의 국가들의 탄소세 도입을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보당에서는 아직 탄소세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나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고요. 앞으로 진보당에서도 이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미래가 있는 지역일 겁니다. 그런데 진보당은 청년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보장제 실시나 완전 고용 달성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할 시간과 그 시간을 보장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매월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지급을 약속한 바가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과도기적으로 각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특히 청년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청년이 머물러야 내일이 있다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택 구입 부담을 통한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공주택에 대한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월세금 대출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분도 1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직접 재정 투자하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났고요. 이어서 진보당 신현순 토론자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3분입니다. 네, 지난 25년간 해고와 값싼 임금 노동자를 대량 확산시켜온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아래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촛불 민심을 받아안고 출범한 이전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고용 및 노동 조건의 격차가 크며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경제활동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남도에는 노동 담당이 3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노동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진보당은 노동 중심의 전남도정과 산재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산재 예방 행정을 강화하고 노동국을 신설해서 노동조합 지원, 비정규직 지원, 노동 안전 건강 등을 담당하는 노동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공무직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돌봄 노동을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노동정책의 1순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소득당과 기존 진보정당, 정의당, 진보당 같은 기존 진보정당과의 차이가 바로 이 노동정책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소득당도 노동인권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국회의원 용해인 역시 국회에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문제의식입니다. 우리 사회의 목표는 노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삶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진보 정당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다면 기본소득당은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도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진보 정당들의 입장의 차이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정책 역시 기본소득당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기에 맞는 노동권 보장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확정일자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 지자체, 기업 사이의 플랫폼 노동자 권리 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조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노동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생 폐지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고요. 두 토론자의 주도권 토론을 마치고요. 지금은 공통 질문을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인구가 적은 읍면 동사무소를 통폐합해 사무소의 규모를 키우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읍면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면 행정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각 정당은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역과 마을의 소멸 위기에 맞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고민은 지역민의 생활터인 지역과 마을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읍면동 사무소 통폐합 이야기가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농촌을 살리고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과 마을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이 떠나가 마을에 다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청년이 거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는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편의와 행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육아, 여성, 어르신에 대한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고용하여 읍면동 행정 서비스를 지역민을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로 읍면동 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네, 이어서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행정비용 절약 측면에서 읍면동 통폐합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읍면동 통폐합이 농촌 인구의 감소 속에서 지속되어 왔는데 인구 감소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 농촌 지역의 행정기관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그런 악순환 논리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읍면동 통폐합을 하더라도 그 시설은 다른 용도의 복지시설로 사용해서 주민의 총복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당이 약속드리는 농민 기본소득이 농촌 부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지역 소멸을 막고 농촌 부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통폐합의 필요성을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행정비용의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는 감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균형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기울어진 반대편에 새로운 돌을 하나 올려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이 전남도의회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변치 못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보당 신현순 토론자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도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전남도의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제대로 일해보고 싶습니다. 노동이 무시당하지 않고 노동이 중시되는 전남도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진보당 도의원 6명의 후보들은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에 앞장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진보당 도의원 6명의 후보들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온 사람들입니다.
도민 여러분, 진보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진보당 도의원 6명 모두 도의회로 보내 진보 정치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남도의회 교섭단체를 구성해 호남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진보당이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전남에서부터 진보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토론자 1분 동안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한국 정치에서 제3정당은 언제나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해 왔습니다. 호남에는 새로운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그 열망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안일한 태도가 변화를 바라는 호남민들의 열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남도의회에 일 잘하는 대한야당, 기본소득당 한 명의 의원을 심어주십시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전남 도민들께서 이곳 전남에서부터 작지만 강한 대한야당, 기본소득당을 키워주십시오. 전남 도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기본소득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고이다 못해 썩어버린 전남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다른 전남을 위해서 함께 용기 내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에 투자해 주십시오. 저 용해인이 보여드렸던 작지만 강한 소신정치 전남도의회 기본소득당 의원이 보답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전라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비례대표 전라남 도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 토론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된 비례대표 전라남 도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모바일과 인터넷,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